KT가 해킹 사고와 대규모 가입자 이탈, 대표 교체 국면이 겹치며 경영 혼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영섭 KT 대표는 선임 과정부터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구현모 전 대표 연임 무산 이후 정치권과 정부 압박 속에서 장기간 대표 공백이 이어졌고 외부 출신인 김영섭 대표 체제가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취임 이후 해킹 사고가 터지며 리더십에 대한 신뢰는 빠르게 흔들렸습니다. 위약금 면제와 보상 대책이 이어졌지만 가입자 이탈은 가속화됐고 위기 수습의 중심이 분명하게 잡히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최근 차기 대표로 박윤영 사장이 내정됐지만 김 대표는 법적 임기를 이유로 현 체제를 유지하며 조직 개편과 인사에는 사실상 협조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로 인해 전환기 의사결정 공백은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KT 안팎에서는 이런 혼선이 반복돼 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표 교체기마다 현 대표는 임기 논리에 차기 내정자는 권한 부재에 묶이면서 회사는 관망 상태에 빠지는 구조가 되풀이됐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대표 전환기에도 경영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뉴스토마토 이지은입니다. 자, 다음은 KT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KT가 해킹 사고 여파에서 도무지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신뢰 하락으로 대규모 가입자 이탈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이를 수습할 리더십 또한 보이질 않는 상황입니다. 해킹에 따른 고객 정보 유출이 김영섭 체제의 붕괴를 가져온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김영섭 체제 출범 과정부터 몰락이 예고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대기, 이복현, 이동관 등 윤석열 정부 실세들이 KT의 경영진 선임 과정에 불법 개입해 인위적으로 김영섭 체제를 세웠고 이에 따른 이해를 추구했다는 것이 뉴스토마토의 취재 결과였습니다. 자, 관련해서 김건희 특검의 해당 사안을 고발한 안진걸 민생연구소장 그리고 끈질기게 이를 추적해온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서로 잘 아시죠? 우리 이지은 기자님이 우리 뉴스토마토를 대표하는 기자뿐만 아니라 그래요? 어떤 특정 이슈에 대해서 와치독, 감시견, 근데 그냥 감시견이 아니라 불독, 와치독. 아예 확 물면 안 논다. 그냥 와치독으로는 안 됩니다. 요즘은 복잡한 사이기 때문에 불독, 와치독이 필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예, 그래서 정말 애써주셔서 고맙고 이번에도 KT 시리즈 많은 분들이 아주 제대로 짚었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예. 자, KT 지난번 해킹 사태에 따른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이것이 이제 국감장에서 이제 강한 질타를 받았죠. 이로 인해서 김영섭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고 결국은 연임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시작이 아니었단 말이죠. 네. 자, 그래서 이 기자, 네. 김영섭 체제의 선임 과정을 한번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시죠. 네, 우선은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정당성이 없었다. 정당성이 결여됐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윤석열 정권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판 위에서 윤석열 정권 실세들의 입김에 의해서 선택된 자가 이제 KT 대표가 됐다라는 게 전반적인 이제 평으로 볼 수 있는데요. 네네. 이제 그 이면을 보면은 원래는 이제 구현모 전 대표가 사실상 내정자로 선임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이사회에서 두 번이나 낙점자라고 했는데 네네네. 했는데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반대 의사가 용산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당시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제동을 걸었고요. 네네. 그리고 2022년 당시 이제 집권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에서 이제 과방위원들 일부였던 이제 박성준 의원 또 김영식 의원이 이 지금 KT 그 경선이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KT 경영자들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조직 내 모럴 해저드가 일어나고 있다라면서 상당히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금감원장이었던 이복현 씨도 거버넌스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 시민단체가 일감 몰아주기로 KT를 고발을 했는데 네네. 여기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동관이 이제 관여를 한 걸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됐고 당시 차기 대표 선임됐던 구현모 그 이후에 선임됐던 윤경림까지 네네.
이제 못하겠다, 할 수가 그렇죠. 이사회 없다라면서 전날 손을 들었죠. 네네 내려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판에 KT 이사회도 바뀌었습니다. 네네. 현재 그 KT 이사회 의장인 김용원 의장만 빼고 나머지가 전원 교체가 됐는데 네네. 그 전원 교체가 될 때 어쨌건 이게 그 용산의 입김에 의한 사람들이 이제 구성이 됐다라는 게 전반적인 관전평이고요. 네네. 또 거기서 이제 그 용산의 메시지가 당시에 이제 김영섭이었기 때문에 그 김영섭이 추대가 됐고 거기서 결정적으로 이제 선임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역할을 한 사람들이 어쨌건 당시 비서실장들이 이제 역할을 한 걸로 네네.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김대기, 이관섭 이렇게 되나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KT가 경영진 공백 과정이 몇 개월이 이어졌습니까? 우선은 뭐 공식적으로는 이제 구현모 대표가 사임한 게 한 2월 중순이기 때문에 2월 중순부터 이제 8월 말까지 한 요 6개월 정도긴 하지만은 그 구현모 대표가 그 2022년 11월부터 이제 차기 경선에 나서겠다라고 하면서 이미 경선이 시작된 거기 때문에 사실상 8개월 넘게 뭐 한 10개월 정도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소장님. 네네네. 등장하는 인물들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네. 당시 윤석열 정부 실세를 할 수 있는 일단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대기가 등장을 하고요. 네. 그리고 MB계를 대표해서 이동관 등장하고요. 네. 그다음에 금감원장이었던 이복현 이복현. 등 등장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의원들 등장하고 자 해서 이 내용을 김건희 특검에 고발을 예, 했었죠. 예, 예. 고발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건진과 김건희 일당이 네네. 윤석열을 허수아비로 세워서 정권을 사실상 장악하고 부의세로 그리고 이른바 주인 없는 기업들, 국민기업, 소유분산 소유분산기업. 네. 대기업에 아주 조직적으로 아주 집요하게 네네. 이권 그리고 인사에 개입했다. 이것은 직권남용이요, 위력이한 업무방해요. 이런 부분으로 제가 고발했죠. 특히 이제 KT가 대표적인 경우다. 네네. 근데 제가 이제 특검 관계자들이 최종적으로 확인해 본 것은 네네. 혐의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네. 정말 다른 수사에 밀려서 대기업 금융지주에 개입한 거 분명히 혐의는 있고 의미 있는 일인데 정말 시간이 없어서 국수본에 이첩했다. 무혐의 처분한 이건 제가 팩트 체크를 하고 왔어요. 네네. 무혐의 처분한 거 아니고 국수본에 이첩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2차 종합특검이 곧 통과될 텐데 서울 양평 고속도로 등이 이제 김건희가 주도한 거로 지금 저희들이 다 밝혀냈는데 네네. 반드시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 외에 김건희 건진 일당이 금융지주나 KT 등의 노골적이고 아주 조직적으로 인사와 경영 그다음에 이권에 개입한 거 이건 반드시 포함이 된다. 자, 소장님, 경영진 선임 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물론 이제 저희도 취재를 통해서 네. 밝혔지만 그러한 정부 실세들 그 말고 김건희가 있다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자, 아까 이진기 기자 잘 설명해 주셨는데 네. 2022년 11월, 12월에 구현모와 연임을 딱 선포를 하고 KT 한폭의 분위기는 분위기 좋았어요. 그때 예, 주가도 좋고 대가가 실적도 없는 좋고.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KT 일부 노동자들이나 시민단체는 비판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연임을 막기는 역부족인 상황이어서 구현모가 2번이나 연임 결정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석연치 않게 그만두는데 아니 자기가 웬만하면 연임이 되는 분위기인데 그것도 2번이나 후보로 사실상 그랬었죠. 선출됐는데 네. 왜 그만뒀겠습니까? 그건 권력층에서 그것도 최고위층에서 너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협박이나 압박이 없이는 그걸 스스로 포기할 리가 없는 거죠. KT 회장이라는 게 장관보다 더 좋은 자리라는 평가를 받는데 심지어 그 다음에 또 윤경님이 분명히 선임됐는데 다 맞아요. 배추위 이사에 다 거쳐서 네네. 주총을 바로 앞두고 또 그만두는 게 네, 어디 맞습니다. 있습니까? 이건 권력층의 외압과 협박, 압박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당시 실제로 극우단체 갑자기 고발하고 정치검찰이 갑자기 수사에 나서고 여당 의원들이 갑자기 나팔수가 돼서 KT를 막 타겟팅하고 용사에서 가만히 앉겠다는 소문이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 애청자들께서 기사를 찾아보면요. 언론 보도도 엄청나게 납니다. 네네. 낙하산 논란, 외화보. 그리고 결국은 술 퍼먹고 11시에나 출근하고 사우나에 가서 잠자고 있는 윤석열을 대신해서 김건희가 낙점을 해야 되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던 거나 아니면 다른 더 큰 특혜나 이권에 눈이 멀어가지고
KT가 뒷전에 밀려가지고 8개월, 9개월 동안 사장 선임을 안 하는 이런 일은 대한민국 역사상 공기업에서 그런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지금 뭐 공항원 사장도 지금 1년 넘게 비어 있는데 네네. 저는 이재명 정부의 공항원 사장을 임명하지 않는지 이것도 저는 지적받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건 차치하고 이런 일은 민간 대기업에서 그것도 10위권 정도의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에서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건 김건희 낙점을 못 받아서 그랬다고 저희는 추정합니다. 자, 이 기자. 네. 자, 윤석열 정부 실세들이 불법적으로 개입해서 KT의 경영진 선임에 개입을 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이제 의혹 제기가 저는 합당하다고 보입니다만, 자, 그러면 김영섭 체제는 세 가지 축으로 움직였다죠.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네, 우선은 검찰 출신들이 있었고 또 MB계 출신 네. 그리고 김영섭이 LG 출신인데 CNS. 네네 거기서 이제 데려온 출신들 이렇게 세 축으로 이제 구성됐다는 게 내부의 평가입니다. 그러면 LG를 축으로 한 김영섭 체계가 있었고, 네, MB계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검찰. 네. 그 그렇습니다. 각각의 중심에 선 인물들이 있습니까? 네, 우선은 그 이제 LG 출신으로는 이제 김영섭과 합을 맞췄던 뭐 정우진 전무 네. 정도가 이제 가장 꼽히고요. 네네. 그리고 MB계에서는 이제 임현규 부사장이라고 지금 네네, 부문장, 경영지원 부문장을 하고 있는 임현규 부문장이 있고, 그리고 그 검찰 출신으로는 이제 그 윤석열의 그 이제 선배이기도 한 지금 그 저기 법무실장, 네네. 네, 법무실장이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새롭게 선임된 대표가 지금 박윤영 대표죠. 네. 자, 그런데 김영섭 대표 체제 과정에서 또 하나 짚어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MS와의 불공적 계약 논란인데, 자, 네네. 해당 건에 대해서 한번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MS는 이 김영섭 대표가 가장 자신이 AR 사업을 하기 위해서 최적의 파트너로 뽑은 곳이 MS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MS와 5년간 한 2조 원 넘는 거를 이제 투자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김영섭 대표가 항상 강조했던 게 우리가 뭘 잘하려면 가장 잘하는 사업자 손을 잡아야 된다라는 거를 되게 강조를 했는데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MS를 내세웠었고, 근데 문제는 이게 그 KT 안팎에서는 계약 자체가 좀 불공정하게 돼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 MS와 계약에서 KT가 MS 인프라를 쓰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건데, 한편으로 MS는 KT의 인프라나 이런 거를 그냥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조항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해보면은 KT는 MS의 클라우드 컴퓨팅인 애저를 반드시 투자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MS 입장에서는 그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할 때 KT의 그 통신망을 반드시 써야 된다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네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KT 입장에서는 KT가 MS의 그냥 단순히 한국의 재판매 사업자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전현직 그 KT의 고위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그 점을 가장 우려하고도 있고, 네네. 그리고 자, 소장님 마지막 네네. 질문입니다. 이게 흔히 말해서 주인 없는 기업 이렇게 네. 해서 이제 소유 분산 기업이라고 해서 이 솔직히 매 정권마다 좀 반복도 되어 왔어요. 그렇죠. 이제 맞습니다. 정권이 교체가 되면 이러한 잔혹사들이 이어지는 네. 대표적인 곳이 KT 포스코였고 또 금융지주였고. 그렇죠. 자,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자행이 됐는데 이 진상규명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청나게 자행됐죠. 아까 말한 무려 3번의 합법적인 사장선 줄이 뒤집어지고 8개월 동안 공백을 해서 결국은 이간섭과 친분이 있는 거로 추정되고 김건희의 낙점하는 김영섭이 왔는데 통신회사 전문가가 아닌 LG CNS에서 구조조정 전문가였단 말이죠. LG에서도 큰 무리가 있었고 네네. 이런 삶에서 KT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규모 구조조정이었고 결국 또 노동자들이 아주 많이 숨지고 또 사내에 굉장히 많은 분란이 발생하고 그래서 통신 전문성도 떨어지니까 MS하고 불공정 계약 논란도 발생하고 자, 이 고리는 완전히 이제 끊어야 될 때인데 저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모범적으로 KT 사장 정치권에 비교적 가까운 두 사람은 탈락하고 네네. KT 내부 인사 네네. 구현모 사장하고 경합해가고 떨어지긴 했지만 최종 후보에 올라갔던 사람 그리고 구현모 사장 체제에서 1년 정도 더 주임원 했던 사람이 네네. 잠시 회사를 떠났다가 정통 KT 매니저는
박윤영 씨가 지금 된 거 아니에요? 네네네. 이것만도 우리 이재명 정부가 개입하지 않은 확실한 증거죠. 이재명 정부가 개입하려고 그랬으면 정말 노동 존중, 또 국민 주권 정부 맞고 통신비 인하하고 통신 공공성 강화하고 또 국가 시책에 맞는 AI에 발맞추는 그런 사람을 낚아서 보낼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네네. 그렇게 거론되던 사람도 있었죠. 여러 번 네, 알고 AC, 있습니다. BCC. 네. 근데 아예 응모를 안 했거나 응모했는데 다 탈락했잖아요. 네네.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건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도 사실은 국민기업에 거의 개입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을 악용해서 극우 정부라든지 보수 정부만 계속 불법 부당에 개입하는데 저는 2차 종합특검에서 윤석열 김건희 세력이 불법 부당에 개입한 거라서 완전히 엄벌을 내리고 이재명 정부는 이번에 낙하산을 안 내려보낸 것처럼 그 기조를 후임 정부에도 확실히 주문하고 그게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는 국민기업에 불법 부당에 개입하는 것은 고리를 끊어야 된다. 내부에서 신망만 있는 인사가 되는 게 제일 좋죠. 네네. 근데 외부에 강력한 개혁이 필요한 경우는 있죠. 예외적으로 네네. 그 회사 안팎의 전문가들의 양심적인 임직원들과 함께 외부 인사를 모실 수 있는 이런 관행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그리고 이지은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벌써 끝났습니까? 요 이야기 하나만 짚어야 되는데 네네네. 근데 이 낙하선은 김영섭 내내 문제가 많았잖아요. 네네. 지금 마지막까지 지금 KT를 굉장히 망하게 하고 있다도 과언이 아닌 게 새 사장이 임명됐잖아요. 그럼 인수인계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네네. 지금 경쟁사인 유플러스라든지 SKT는 다 12월 말에 인사 조직 개편 다 해서 올해 열심히 뛰고 있어요. 자 잠시만요. 두 사람이 만났죠. 김영섭, 박윤영. 네네, 만난 걸로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럼 만났으면 인수인계 협조해줘야 돼요. 그동안 관행이 그랬대요. 황창기도 구현무한테 일주일 안에 자기 의견대로 안 된 부분을 약간 어필해도 일주일 안에 다 인사나 조직 개편 사실상 협력을 해줬다는 거예요. 네네. 심지어는 KT 밖에 나가 있었대요. 불편할까봐 새 사장이. 근데 김영섭이 3월 말까지 너 인사 조직 개편 협조 못해. 그러면 지금 벌써 1월 중순이잖아요. 2월, 3월. 그럼 박윤영은 3월 말에 와서 추천 끝나고 4, 5, 5월에나 인사나 조직 개편 마무리되면 올해 1년 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자 박윤영 측에서 그 조직 개편 인사와 관련해서 협조를 요청했는데 거절을 한 건가요? 네, 우선은 파악하고 있는 그대로 말씀하셔도 예. 됩니다. 그 김영숙 대표는 이제 임원들한테도 그걸 강조했다고 합니다. 본인의 임기가 3월 말까지 법적 임기가 3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그 주주총회 전까지는 나는 나의 소임을 다하겠다라는 게 공공연하게 말을 했던 거고 이 얘기를 이제 박윤영 내정자와 만나서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인사 조직에서 새 내정자를 방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3월 말까지 있으면 자기랑 자기 채찍근들 아까 말한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 실세들 이용복. 이명박계들 네. 이런 자들에게 성과금까지 마지막으로 다 챙길 수 있는 권한 행사했다는 건데 이건 국민기업 KT에서 벌어지는 횡령과 배임 같은 사건이죠. 예를 들면 국민연금이나 이사회가 나와서 강하게 우리 내부 임직원들 그다음에 시민 노동시민단체 또 통신소비단체들 제기해야 되지만 국민연금 주요 주주가 국민연금이니까 이사회에서 강하게 이건 견제라고 규탄해야 될 내용인 거죠. 네, 중요한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정말 인사합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이지은 뉴스토마토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바로 잠시 광고만 하나만 듣고 그 다음에 두 분 모셔서 또다시 정치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기현, 장철민 민주당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